한정화제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세 분.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연출한 유은정입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희 배우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아이에서 이수한 역할 맡은 배우 박수희입니다. 네, 이나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아이에서 수련과 제인 역할을 맡은 배우 유나입니다. 너무 상당히 뭐랄까요? 연기를 볼 때는 두 배우님 연기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배우님들 연기에 완전 몰입해서 보다가 또 무대에 올라오시니까 이 귀염귀염한 모습도 있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세 분께 아주 짧은 질문 하나씩만 하고요. 바로 객석에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전작도 그렇고 영화가 꿈, 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줍니다. 그런 모티브들을 많이 활용하셨는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출발하게 되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전에 이제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그때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시작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또 한 가지 저한테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영화라는 매체를 좋아했을 때 이 영화가 현실에 없는 것, 약간 비현실적인 것, 그리고 그게 거의 우리가 2시간 동안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잠과 꿈이라는 것을 제가 또 좋아하고 계속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혜 배우님,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수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환이는 어린 나이에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10살이었다가 바로 13살이 되었고 가장 절친이었던 언니와 이제 헤어지게 되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이겨내려고 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깨닫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모두 잘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걱정도 진심으로 해주는 모습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배우님 말씀 듣고 보면 사실 이 영화가 수환이의 성장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실 유나 배우님은 저는 이분이 수련 역할과 제인 역할과 잠깐 윤서 역할과 나중에는 그림자도 배우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인 다역을 소화하셨고 진짜 연기 너무 잘하는 배우라는 것을 한 번에 이 작품으로 선보이셨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 역할을 하셨어야 됐잖아요. 찍을 때마다 사실 장면을 찍을 때마다 이 사람이 되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되었다가 또 한 인물이면서도 감정적으로 좀 혼란을 느끼기도 해서 캐릭터를 소화하는 게 좀 어렵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배우님 이 작품 속에서 연기하면서 제일 좀 잘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두 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까 이 두 캐릭터가 절대로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작품 전에도 작품 하면서도 감독님과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설정할 때 일단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제인이는 좀 더 호탕한 미소를 짓고 수련이는 좀 더 얌전한 미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성격 같은 거 그리고 수환이 부를 때도
제인이는 이수아만 부르고 수련이는 수아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러면서 이 두 캐릭터를 좀 구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객석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앞에서 세 번째 줄 남자분이 제일 먼저 들어주셔서요. 마이크폰을 드립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보통 이런 비슷한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저주의 매개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주가 처음 시작되었던 시발점 혹은 그런 이제 목의 혈통으로 이어진다는 뭐 그런 설정 같은 게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 편지에서 잠깐 언급되고 따로 뭐 이제 관객의 상상에게 맡긴 건지 아니면 따로 관객 감독님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설정만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시작 자체가 어떤 상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얼굴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게 과연 치유가 될까라는 또 생각으로 이어졌고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던가 혹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뭔가 채워주길 바란다던가 하는 것들이 되게 나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실을 겪었을 때 그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내가 던진 질문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그 저주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구전으로 와서 일종의 동화 같은 형식이 되어버린 이제는 이게 동화인지 정말 실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함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저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도플갱어를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정말로 둘이 만나서 정말로 그게 죽는 것이냐 그거를 수련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직접 보고 싶다 말만 믿고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인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라는 쪽도 이렇게 생기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손 들어주신 분이 제 앞면에 계신 분이셔서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배우분들 캐스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집 디자인이나 상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임수정 배우의 거의 데뷔작 같은 그 정황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어떤 영향 같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두 배우분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이제 엄마는 그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마주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나 배우님은 그 두 캐릭터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그 수련이랑 제인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본인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먼저요. 첫 번째로 이제 수란 역할의 배우님을 찾을 때는 거의 그냥 같이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배우님이셨고 소희 배우님이 일단 정말 눈이 너무 매력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박소희 배우님이 수란이를 연기해 주신다면 이 어떻게 보면 판타지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시나리오를 재밌게 봐주셔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인과 수련 역할을 해주실 배우님을 찾을 때 사실은 유나 배우도 거의 원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인 2역 혹은 1인 다역의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연기를 해주실 분이 그때 상을 연기상도 타시고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고 사실 파친코에서부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분이 맡아주시면은 이 다른 사람을 연기해 주시는 것이 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감독님 말씀처럼 진짜 워낙에 연기가 좋으니까 영화가 뭐랄까요? 이렇게 상상 속에 뭐 무의식처럼 꿈처럼 떠돌아다니지 않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좀 확실히 발 붙여 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박소 배우님 아까 질문 중에서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다고 혹시 이야기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예전에 촬영하실 때 아닌가? 어쨌든 그때 감독님께서 아마도 이후에 금옥이랑 수환이랑 같이 살고 제인이와 그 이모 나오셨던 그 이모 할머니랑 같이 살지 않을까 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시나리오가 사실 되게 많이 여러 번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 버전에서는 좀 더 그 이모 할머니 역할이 좀 더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모 할머니가 그 집으로 이제 좀 마지막까지 찾아오는 그 버전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금옥은 아마도 경찰서에 철컹철컹하지 않을까 했던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스태프들끼리 얘기하면서 어쨌든 제인이라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 기본 저는 이 영화 자체가 꿈이고 픽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약간 다 농담처럼 나왔던 이야기인데 금옥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수환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서사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가면 좀 더 이제 이 사람이 독립적인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하 배우님 답변도 듣고 싶은데요. 그 두 역할, 수련이 역할이랑 제인이 역할 비교해 주시는 질문 하셨는데요. 어때요? 배우님의 어떤 면들이 그 캐릭터 안에 녹아들었는지 두 배역 중에 또 뭐가 더 마음에 들고 좀 더 아쉽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제 저와 더 비슷한 것 같은 캐릭터는 제인이고요. 왜냐면 좀 활발하고 되게 당돌한 면들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위로 가볼까요? 위에 모자 쓰고 계신 분, 네,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계신 분 있거든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동화책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매가 뛰어내리고 났을 때까지만 해도 둘 중에 한 명의 몸이라는 게 이제 자매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주 얘기를 했을 때는 닮은 사람이라고 대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아까 이제 저주 자체에는 너무 포커싱을 맞추지 않으셨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붕에서 첫째, 둘째가 동시에 떨어졌을 때 둘 다 데려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제이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 집안하고 전혀 관련 없는 애의 얼굴이 바뀐다는 게 그래서 픽션이기는 하지만은 약간 그 집안만의 사람들이 특정 대상을 얼굴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저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처음 뭐 설정할 때 다른 피해자의 그런 저주와 연관된 집안 같은 것도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이거의 설정을 잡을 때 이 집안의 딸들과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는 닮은 똑같은 아이가 있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 수련이 같은 경우는 내 몸을 줄게라고 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다른 세계로 떠난다는 것을 자기 의지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친구는 검은 공간에서 점점 이제 다른 세계 아래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고요. 수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저주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아이라서 이 친구는 위로 떠오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환이가 만들어낸 어떤 검은 공간의 균열이 이 제인이라는 아이, 사실 이제 제인과 수환이가 두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으로 그 그림자가 빠져나가서 살아남으려고 빠져나간다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 이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감독님
그 영화 속에 그 14살이 되기 전 뭐 이런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집 이 딸들은 14살이 되기 전에 뭐 14살 즈음에 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환이는 아직 10살 그 사건이 벌어서 10살이었으니까 위로 떠오르고 14살에 가까웠던 수련이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네네. 집안은 제가 아마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집안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존재해 왔던 곳이라서 그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문을 모른 채 희생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맞고요. 제인이는 사실은 수환이를 닮았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림자가 붙으면서 수련처럼 얼굴이 변했다가 다시 이제 그 그림자가 빠져나가면서 예전의 얼굴로 이제 돌아가 버리면서 두 아이가 성립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설정은 잡았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관객분처럼 반대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인이가 수련이를 닮았는데 이제 수환이 얼굴처럼 변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영화는 보는 분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재미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왔습니다. 뒤쪽에 붉은 색깔 옷 입고 계신 여성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영화가 좀 재밌었는데 어려워서 일단 저주의 실체에 대한 질문이 좀 모호한 질문이 오고 가는 게 이걸 내가 열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뭔지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 종류의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 생각한 게 사실 저주가 실체하지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집이 되게 잘 사는 집이잖아요. 부자인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를 잇겠다는 이 의지가 이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엄마가 좀 수수해서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 아이가 총 3명이니까 이 3명 아이가 그 어른들의 그런 욕망과 그 대를 잇겠다는 그 의지를 어린 아이들의 용기로 인해서 끊겠다. 난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어필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저주가 실제 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마지막엔 더 큰 용기를 냈잖아요. 2명이. 그래서 저주가 끊겼는지 이들이 또 나중에 대를 또 낳으면 그 선택의 기로에 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잘 사는 집안이라고 설정했고, 그 금오리가 수수하게 약간 입고 나오는 거는 이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그런 걸 약간 뽐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촬영할 때 그 수환 역할을 하신 소희배님이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부자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렇게 종로에 어떤 3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집안이라고 설정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른들 어떻게 보면 잃을 게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역할에 어떻게 보면 몰입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딸, 내 할아버지, 내 가족 이렇게 이제 이거를 공고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집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집도 되게 이렇게 담벼락이 엄청 높고 나무로 뭔가 둘러싸인 집 이런 좀 폐쇄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싶었는데 반면에 저는 아이들한테 지켜야 될 게 없다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수련이가 마지막에 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보는 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친구도 마찬가지로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환이가 이 그림자를 끌어안고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고 이제 데려가면서 걔를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이제 데려가면서 거기서 사회 그림자가 다시 옛날 그냥 검은 공원에 떠다니던 어떤 입자들로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고
두 아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저주는 어찌 보면은 사실 상상의 여지에 맡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감독으로서는 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극장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배우 팬인데요. 유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유나 배우님은 감정 연기가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기를 하면서 힘들었거나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이제 소희 배우님하고도 같이 이제 함께한 시간이 많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이런저런 고민들은 많았지만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딱히 막 촬영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랄 건 없지만 소희랑 같이 촬영하면서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면서 많이 가까워졌던 게 아직도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좀 더 그러면 정말 소희 배우랑 너무 친했고 너무 많이 챙겨줬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수련처럼 또 제인처럼 친구이자 어떤 언니로 정말 소희를 많이 챙겨줬던 기억이 나요. 박소희 배우는 없어요? 뭔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재미있었던 사건? 저번에 이제 저는 학원에 땡땡이 치고 언니는 학교를 땡땡이 쳐서 학원 앞에서 만나가지고 놀러 가잖아요. 그때 서로 만났을 때 진짜 놀러 가는 기분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막 텐션이 엄청 업돼가지고 막 비행기 모양하고 다니면서 뛰어다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테이크에서 너무 되게 신나가지고 영화에서 저렇게 신나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낮춰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까 감독님하고 저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소희 배우가 영화 찍는 사이에 훌쩍 커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프리프로덕션 할 때 이제 의상팀에서 신발 사이즈랑 옷 사이즈를 체크했는데 촬영 들어가는 사이에 발이 커지시고 키가 크셔가지고 신발 사이즈가 안 맞게 되는 게 근데 진짜 쑥쑥 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박소희 배우님이 사실 이렇게 8년차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배우님이시거든요. 어릴 때 너무 귀여운 모습, 연기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같이 배우가 이렇게 커가는 거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훌쩍 잘하셨다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관객들이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질의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배우님들이랑 계속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영화도 같이 극장에서 방금 두 분 같이 보셨고 해서 또 관객들 여러분 두 분하고 같이 본 관객들이니까 더 뭔가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인사 말씀 이런 거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유나 배우님부터 먼저 해보실까요? 저희 두 번째 아이는 진짜 많은 분들의 정성이 듬뿍듬뿍 들어간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두 번째 아이로 여러분만의 어떤 각각의 다른 해석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나 배우님이 소희 배우님을 볼 때 그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항상 봐주시거든요. 두 분의 이 합이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영화 이후에도 계속 들어서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피커는 모두 대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가입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장하고 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